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시대 박재효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녀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하죠. 반대로 아이가 아플 때는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이나 다른 질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시기별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 소아과 상담 시간입니다. 영유아 검진과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전문의의 도움을 듣겠습니다. 방송 도중에 상담 전화도 받습니다. 소아과 질환과 관련해서 상담하실 수 있는데요.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또는 383국에 9994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고 궁금한 내용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소아과 상담을 위해서 광산 수안 미래아동병원의 김석주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의 건강 늘 걱정하게 되잖아요. 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요즘 더욱더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가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네, 그 코로나19 걱정 때문에 최근에 어린이집을 쉬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집을 쉬고 있다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마트라든지 그런 그 다중이용시설을 좀 피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고 네.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곳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또 그 수시로 30초 이상 손을 잘 씻고 손 소독제를 좀 수시로 뿌려주신다면 뭐 네. 크게 문제되지 않아서 뭐 최근에 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이가 일단 아프면 열부터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네. 때는. 그래서 더 걱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 겨울철에 감기, 독감에 걸리는 아이들이 많고요. 이 호흡기 질환에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추운 날씨에는 아무래도 몸에免疫力좀 떨어지게 되고 또 바이러스들이 또 이런 추운 날씨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계절에 단순 감기부터 폐렴환자도 많고 인플루엔자도 좀 유행을 하고요. 겨울철에는 또 장염 환자, 노로바이러스가 또 많이 돌아서 최근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은 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격리하고 개인 위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엄마들이 좀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원래 좀 많이 아파야 될 애들이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감기에 걸린 어린이들이 좀 줄고 있군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는 또 다행인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영유아 검진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길 수가 있죠. 영유아 검진은 어른들의 검진과는 조금 다른가요? 그 영유아 건강검진은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태어나서부터 잘 키우는 게 중요한 그런 사회적 책임이 좀 강화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계속 수정을 해 나가면서 검진하는 의사들은 좀 더 쉽게 그리고 검진 받는 그 보호자나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참여가 높여지고 좀 더 이렇게 검진 후에 만족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고 네. 그 영유아 건강검진이 어른이나 학생 검진하고 다른 거는 그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또 진단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검사, 방사선 검사라든지 뭐 혈액학 검사, 소변 검사 같은 건 하지는 않습니다. 네. 정상적인 성장하고 발달을 지켜주고 이런 것에 이상이 생기면 빨리 발견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큰 검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이가 아무래도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한두 번의 검진으로는 이상한 점을 찾아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은 성장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그 영유아 건강검진은 그 생애 주기 검진처럼 몇 년마다 있는 게 아니고 네. 총 7번 그래서 4개월부터 71개월 만 6세까지 모든 영유아 대상으로 7번 정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시게 되면 그 각 연령에 맞는 문진표, 그다음에 키, 몸무게, 머리 둘레 같은 신체 계측, 그다음에 신체 진찰, 한국형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 평가 같은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상들, 성장이나 발달에 문제가 있다든지 너무 안 큰다든지 네. 너무 통통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듣는 것, 보는 것들이 이상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선별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네.
또 중요한 것은 그 건강 상담이 되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연령별로 꼭 필요한 뭐 이유식이라든지 그런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고 네. 특히 그 시기별로 아이들이 다친 평생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도 엄청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만 6세까지 총 7번은 반드시 검진을 해야 되는군요. 예, 이때가 가장 빠른 성장하고 발달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상이 생기면 일생 동안 이제 장애가 남는다든지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시기에 좀 조기에 발견해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교정하는 과정이 그 아이가 건강하게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또 비만한 아동이 많아서 예. 비만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예, 이렇게 키랑 몸무게랑 해서 하는 그 퍼센타일을 내게 되는데 거기서 네. 이렇게 비만한 아동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질병도 예방하고 발달 정도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이가 만약에 성장이나 발달이 많이 느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좀 키가 작다든지 아니면 좀 운동이나 행동 발달이 느려서 어린이집에서 좀 고생을 한다든지 말이 늦는다든지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네. 검진을 통해서 키가 너무 작은 아이들 또는 이제 뭐 발달 선별 검사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 뭐 대근육, 소근육, 운동 발달 같은 것들, 뭐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발달 같은 것들을 해서 그 심화 평가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면 대학병원이라든지 검사가 가능한 기관으로 그 의뢰를 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가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것 같다거나 소리를 잘못 듣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아이들은 실제로 기능사 문제가 있어도 표현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력이나 청력 같은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부모님들이 옆에서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예, 4세 미만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어른들이 하는 그런 시력 검진표, 네. 그림이나 글씨가 있는 그런 시력 검진표로 검진을 못하기 때문에 좀 그 잘 지켜보시고 특히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 때 문진 항목에 꼭 시각하고 청각에 대한 물음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지켜보시고 그런 부분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꼭 상담을 하고 검사를 받으면 될 것 같고 네. 청력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가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대부분 애들이 태어나고 신생아 시대에서 태어나기 전에 검사를 다 하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네. 조기 발견은 되지만 그래도 혹시 놓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커가면서 혹시 2차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나중에 잘 들리지 않는 아이로 될 수 난청이 좀 빨리 발견될 수 있도록 좀 네.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생아 때 청력 검사를 해주고 있군요. 예. 시력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력 검사는 이제 그런 항목들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네. 이제 만 4세 이상 아이들에 대해서 시력 검사를 실제로 시행하게 되는데 검진할 때 시행하게 되는데 낮아져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네, 보면 시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근데 거네요. 대부분 보면 이제 근데 요즘에 발달된 그런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인터넷, 유튜브 같은 그런 이제 전자 미디어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네. 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한하고 좀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영유아 예방 접종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네네. 접종별 시기에 맞춰서 맞는 것이 무척 중요하겠죠. 예. 그 영유아 시기는 워낙免疫力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 질환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좀 덜 그러지만 세계적으로는 이런 감염병에 의해서 수백만 명 애들이 이렇게 그 사망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감염병은 발병하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제 발병하기 전에 그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크게 이제 감염원하고 그 경로 그리고 그런 경로에 대해서 차단, 뭐 사든 소금 같은 1차적인 그런 위생 개선이 제일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예방 접종을 통해서 예방을 하면 많이 막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방 접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주로 이렇게 그 예방 접종의 종류는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한 번 걸리면 심한 합병증을 남기는 그런 감염병하고 네. 집단 발생이 가능한 질병들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데 기본 접종하고 선택 접종, 뭐 선별 접종, 임시 접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접종은 이제 엄마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늘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꼭 해야 되는 접종이고 계량 예방 접종인 BCG, 네. 그다음에 비형 간염 백신, 디프테리아, DTP라고 하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그다음에 폴리오 백신, 소아마비 백신이라 합니다. 일본염 백신,
홍역 볼거리 풍진 MMR 백신, 수두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뭐 엄청나게 많죠. 네. 60개월 미만에 맞아야 되는 그 폐구균 단백결합 백신이라든지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A형 간염 백신, 사람 유동종 바이러스 백신 같은 그 기본 접종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선택 접종은 이제 추천되는 예방 접종으로 안 맞아도 되지만 맞으면 많이 도움되는 그런 로타바이러스 백신이라든지 13세 이상 소아청소년에 해당되는 인플루엔자 백신 그런 것들이 있고, 선별 접종은 그 면역자들 중증이 일어날 수 있는 면역자라든지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종사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맞는 접종을 선별 접종이라 하고, 네. 그 임시 접종은 예전에 그 홍역이 대유행했을 때 맞았던 것처럼 꼭 맞아야 됩니다. 지금 꼭 맞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해서 실시하는 예방 접종들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엄마들이 이런 정보를 다 알고 계신다고 했지만 예. 또 놓치고 지나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뭐 보건소에서 좀 알려주고 있나요? 예, 요즘. 요즘에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예. 보건소에서 이렇게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접종을 해야 될 시기에 어떤 접종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네. 또 그 시에 너무 또 지나버리면 지금 이게 빠졌으니까 꼭 챙겨서 맞으십시오 하고 문자를 좀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번만 맞는 경우도 있고 몇 차례 나눠서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 개체가 외부 항원에 처음 노출됐을 때 일어나는 적응 반응은 1차 면역 반응이라 하고, 그 똑같은 것이 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이라 하는데, 네. 이런 이제 기초 접종하고 추가 접종이 있는데, 기초 접종은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그런 면역 반응을 노리기 위해서 맞아야 되는 거고, 추가 접종은 그런 이제 기초 접종 후에 얻어진 방어 면역을 좀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거는 BCG 결핵 예방 접종, 그다음에 네. 수두 접종 같은 게 있고, 뭐 두 번 같은 경우는 MMR 접종, 뭐 A형 간염 접종 같은 게 있고, 세 번 이상 맞는 접종 같은 경우는 이것에 의해서 걸리면 아이들이 되게 많이 아파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대유행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인 경우가 많아서 6개월 미만 애들이 접종하면 되게 아프고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빨리빨리 맞아가지고 떨어진 그 6개월 미만 애들이 약해지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기초 접종 3회를 빨리 맞아서 6개월 이내에 3회 빨리 맞아서 면역 반응 올리고 그다음에 돌 이후에 추가 접종으로 이렇게 면역 반응을 유지하게 됩니다. 네, 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 소아과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상담 올리신 분들 계신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11시 24분입니다. 일 분 안에 궁금한 것이 풀립니다. 1분 안에 답답함이 풀립니다. 월요일은 쉬워지는 법률, 화요일은 한방이 있는 한방, 수요일은 생활 속 민원 정보, 목요일과 금요일은 내 몸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광주 전화 383-9993번, 383-999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샵 2870으로 상담 내용을 보내시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와 함께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소아과 상담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28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5살 여자아이라고 했는데요. 몇 달 전에 어린이집에서 발작 증상을 보이더니 손발이 축 늘어져서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평소에 과식을 하는데 비만이나 소화기 때문인지 원인을 모르고 있으니까 오히려 늘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예,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예, 일단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네. 5살 이상 여자애가 그 발작이 어떤 건지가 중요하긴 합니다. 실제로 경련인지 아니면 잠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 호흡 발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실제로 어떤 뇌 간전증, 정간증처럼 이렇게 실제적인 경련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반복이 된다 그러면 꼭 다시 한번 대학병원 방문하셔가지고 필요한 검사 꼭 MRI, 뇌 MRI 검사랑 뇌파 검사를 꼭 시행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뭐 과식을 해서 비만이나 소화기 때문인지 그런 부분은 조금 관계가 좀 없지 않나 생각들도 하는데요. 네. 예. 하지만 그 과식하는 습관은 조금 고칠 수 있도록 예, 그렇죠. 아무래도 도움을 줘야 비만이 될것 여러 가지 같아요. 병을 유발할 수가 있고 네. 또 급하게 먹는 습관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되고 또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공복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그러면 또 이렇게 저혈당 때문에도 또 쇼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몇 같습니다. 달 전에 발작 증상이 있다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렇죠. 또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밀 검사를 꼭 해봐야죠. 검사를 예, 받아보셔야 예. 되겠군요. 네. 또 다른 분의 문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열이 38.5도인데 열이 없는 것처럼 컨디션이 좋을 경우에 해열제를 안 먹여도 되는 건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예, 그 해열제라고 하는 것이 그 네. 열을 꼭 정상 체온 37도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이렇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덜 힘들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먹이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열이 없는 것처럼 컨디션이 좋을 경우는 조금 버티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약 그 미온수에다 수건을 좀 적셔서 꼭 짜줘서 이렇게 좀 문질러 주는 정도로만으로도 조금 회복되면 괜찮고 네. 대신 이제 38.5도 이상 열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꼭 소아청소년과 선생님 만나서 원인이 뭔지 검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약물을 좀 처방해서 먹는 게 좋겠죠. 일단 한두 번 정도 열은 컨디션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예,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해열제를 안 먹여도 상관은 없겠군요. 예, 38도 이상인데 뭐 아이가 잘 자고 있다, 음. 잘 놀고 있다 그러면 좀 지켜봐도 됩니다. 네. 문자 상담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오늘 수학과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과 폐수 예방 접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접종은 나이에 따라서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6개월 미만 애들이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맞아야 될 접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 1개월 때 미만의 BCG 비형간염, 그다음에 2개월, 4개월, 6개월 때 맞아야 될 접종들이 있고 이제 돌 이후 좀 잠깐 쉬었다가 돌 이후에 또 뭐 수두, MMR, 뭐 A형 간염, 일본 내염 접종해야 되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꼭 챙겨야 될 접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홍역 별고리 풍진 합해져 있는 MMR 백신하고 DTP 폴리오 접종을 꼭 챙겨서 맞고 일본 내염도 혹시 사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은 꼭 맞으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장 처음으로 맞아야 하는 예방 접종이 결핵 예방 접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나 그런데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좀 부모님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BCG 접종 효과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긴 한데요. 네. 네, 결핵성 수막염이라든지 속립결핵 같은 결핵이 오면 되게 몸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파종결핵에는 그래도 한 70-80% 예방 효과가 있고 흔하게 알려져 있는 폐결핵은 50% 예방접종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중요하고요. 네. 맞는 방법도 피내용하고 경피용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내용은 그 접종 방법이 좀 어렵지만은 정확한 용량이 들어갈 수 있는 좀 장점이 있고 네. 경피용은 흉터는 좀 여러 개 생기고 그러긴 하지만은 좀 맞는 방법이 쉽고 그다음에 나중에 흉터가 더 많이 피내용보다는 얕아지기 때문에 좀 선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선택해서 맞추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뭐 부작용은 대부분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면역 상태에 따라서 좀 여러 군데 생기는 피부 경향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림프절염이 좀 생겨서 찾아오는 보호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빠르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대부분은 치료 없이 좀 지켜본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네. 결핵 예방접종 후에 흉터가 없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 좀 궁금해하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접종을 하고 나면 2, 3주 후에 거기가 이렇게 구진이 생기고 3개월쯤 되면은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런 네. 이후에 이제 흉터로 남게 되는 그런 게 일반적인 과정이어서 어른들도 다 지금 보면 흉터가 있는데 네. 그 세월이 지나고 좀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옅어지거나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BCG 접종을 예전에 확실히 했다 그러면은 재접종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네. 비형간염 예방접종도 6개월 이전에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엄마가 간염 복인자일 경우에는 걱정이 더 되실 거예요. 네, 그렇죠. 비형 간염 같은 경우는 그 엄마한테서 아이한테 넘어가는 그런 수직 감염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상기 예방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비형 간염 표면 항원이 양성인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그 면역 글로불린하고 간염 백신을 바로 접종을 해서 그 이후에도 접종을 하고 15개월쯤 되면 항체 검사까지 하게 하는 그런
강제로 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없으면 무료 접종까지 추가 접종까지 해줄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돼서 하건 이후로 그 하기 전보다는 비형간염 보균율이 5%에서 0.1%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로 현저하게 감소가 돼버렸고 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그 비형간염 같은 경우는 감염되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반드시 만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만성화 된다 그러고 네. 이 만성화되면 그 젊은 20, 30대도 안 돼서 간 경화가 생긴다든지 뭐 간암 등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손실이 많죠.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기초 3회 접종 후에 항체 형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 이 추가 접종을 그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추가 접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처음 맞았던 것처럼 바로 0, 1, 6개월로 3차를 다 맞고 나서 1, 2개월 뒤에 다시 항체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굳이 3번 다 안 하고 한 번 접종한 후에 한 달 뒤에 접종을 해서 항체가가 형성이 되면 몸이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구나 해서 이제 2차, 3차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때 항체가 형성됐는데 나중에 뭐 2, 3년이나 좀 커서 뭐 신체 검사 같은 거 했는데 항체가 없네요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굳이 접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미 몸이 세포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다고 감안을 해서 그때는 그냥 그런 게 없다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추가 네. 접종을 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아,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백일해 환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백일해는 어떤 질환인지 또 이와 관련한 예방 접종은 없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백일해 균이에서 오게 되는데 이게 되게 기침이 심하고 오래가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전파가 되게 강해서 가족들한테 반드시 옮겨지는 그런 질환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고 네. 특히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한 기침 때문에 무호흡증 온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산소증으로 뇌 손상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네. 꼭 접종을 해야 되는 질환이고 이 접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통 접종이 이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좀 떨어지기 때문에 10세 미만, 10세 이상 청소년들한테 조금 발생을 최근에 좀 했고 네. 그다음에 산모들도 접종한 그런 경험이 오래됐기 때문에 태반을 통해서 그 항체가 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들한테 와서 신생아들한테 좀 발병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DTP 접종이 바로 이 백일에 접종하는 P에 해당되는 그 접종이고요. 네. 필수 접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2개월, 4개월, 6개월, 그다음에 15, 18개월 때 추가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4, 6세 때 그다음에 5차까지 전부 다 접종을 하게 되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TDAP라는 접종을 해서 추가 접종을 해서 면역 반응을 유지하게 되고 이제 백일해 예방 접종 그걸로 끝나는데 이후에 10년마다 그 TD 접종이라는 걸 해서 네.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 예방 접종 계속 해야 됩니다. 성인들이 네. 많이 놓치고 있는 접종이긴 합니다. TD 그렇군요. 접종은. 이렇게 DTP 접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접종 후에 열이 난다거나 붓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괜찮습니까? 예전에 전세포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고열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제 경험에 의해도 보면 그렇게 DTP 접종하고 열난 애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이제 맞고 나서 맞은 자리가 좀 부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근육으로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근육으로 좀 덜 들어가고 좀 이제 피하로 들어가 버렸다는 하면 결절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다 대부분 호전되고 이제 맞자마자 좀 부어오르는 경우는 얼음찜질 하시면 대부분 들어갑니다. 네. 더울 이후에도 해야 할 예방 접종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 홍역이나 볼거리 많이 걸렸었잖아요. 네. 요즘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질환인가요? 홍역은 많이 없어졌었는데 예. 2000년쯤에 이제 접종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대유행을 한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홍역 퇴치 사업을 좀 진행하게 돼서 퇴치 사업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에 무조건 검사를 해라. 검사를 접종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접종이 안 된 친구들은 학교 들어와서도 계속 문자 이제 확인해서 이렇게 접종을 꼭 하게 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후로 많이 줄어들게 돼서 2006년에는 이제 홍역 퇴치가 됐지만 네. 이제 해외 여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해외에서 옮겨와 가지고 이제 일부 집단에서 산발적으로 유행하는 거는 최근에 조금씩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홍역이나 볼거리, 풍지는 예방 접종 한 번으로 평생 예방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홍역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12, 15개월 때 1차 맞고 4, 네. 6세 때 2차 접종을 하는데 네. 그때 접종으로 대부분 이제
뭐 99% 이상이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되고 이 상태는 뭐 평생 지속되기 때문에 접종만 잘 한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은 바이러스 질환이 늘 걱정이잖아요. 네. 수두도 전염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두에 대해서도 잠깐 알려주시죠. 수두는 걸리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대신 너무 가렵고 이제 너무 많이 긁으면 흉터가 남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뭐 폐렴이나 뇌수막염 같은 것도 걸릴 수 있긴 있는데 워낙 전염력이 강해서 문제가 되는 질환이긴 합니다. 네. 가려움을 동반한 그런 여러 가지 발진을 보이고 발진 후에 이제 흉터를 남기는 그런 병이고 특히 이제 아주 어린 애들보다는 청소년이나 성인에서 좀 더 심한 경향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1차 감염 후에 그 바이러스가 몸에서 없어지지는 않고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이 좀 약해진 상태가 되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방접종도 이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괜찮을 때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 예방접종 전후에 어떤 점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좀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그 대부분 그 병원에서 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종 전에 그 평상시 건강 상태라든지 네. 뭐 약물 그다음에 이전에 뭐 혹시 접종하고 나서 부작용을 겪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문진표가 있습니다. 네. 그 문진표를 잘 보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건강한지 꼭 진찰을 하고 접종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약간의 뭐 콧물 감기 뭐 기침 좀 있다든지 설사 조금 한다고 해서 접종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예전에 뭐 알레르기 반응 특히 아나필라스 같은 중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든지 아이가 이제 면역 결핍증이 있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이제 금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잘 관찰하셔야 되고 이제 백신 종류에 따라서 그 계란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백신들이 많기 때문에 계란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고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뭐 그런 부작용이 너무 걱정된다 그러면은 이게 충분히 그 상담을 하시고 백신이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백신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지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담하면 그 왜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방접종을 예정하고 있는 부모라면 아이의 체온 측정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시기 전에 이렇게 체온 측정을 하고 항상 그 접종 전에 병원에서도 이렇게 다 체크를 하고 맞기 때문에 그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제 곧 3월이면 개학을 하게 될 텐데 초등학교 입학 전에 꼭 챙겨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그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DTP 5차 접종을 꼭 챙기셔야 되고 네. 폴리오 4차 접종, MMR 2차 접종, 일본 내용 같은 경우는 사백신 같은 경우는 4차, 그다음에 생백신을 맞았을 때 2차 접종을 꼭 맞았는지 그런 네.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되는데 뭐 병원 가서 굳이 확인하실 필요 없고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라든지 모바일로도 뭐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민원24 같은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면 접종 내용을 확인하고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추가 접종하시면 되고 서류도 제출하실 필요 없고 그게만 등록돼 있으면 네. 자동으로 학교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그 3월이 되면 항상 문제되는 게 입학 시즌에 애들이 한 10명이나 그 없어졌다라는 친구들이 꼭 생깁니다. 네. 그런 일이 그 7년 만에 이렇게 발견되는 것보다는 그 미리미리 좀 그 이런 7번이나 진행된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방접종을 잘 체크를 해가지고 네. 그 보건소라든지 관계기관에서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좀 연락을 하고 챙겨서 맞는다면 이런 친구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네. 좀 희망이 좀 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